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투자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화 아니면 다른 분들께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섭외해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텍톤 스페이스의 우리 안효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텍톤 스페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텍톤 스페이스는 2016년 4월에 설립된 VR, AR 그리고 메타버스 전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R, AR, 메타버스 전문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에 네. 설립됐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 업력이 꽤 네, 스타트업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럼 만 7년이 넘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프로덕트가 좋으면 당연히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AR, VR, 메타버스 이게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만년 유망주 느낌인데 만년 유망주 느낌. 네. 근데 AR, VR, 메타버스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는 저희가 라차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제 펠로톤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이름 알려져 있는 실내 운동 프로그램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해서 최근에 윈도우즈 그리고 안드로이드 마켓에 출시를 했고 작년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던 그런 플랫폼을 지금 저희들이 좀 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는 AR, VR,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로 이제 개발하는 게 주업이셨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운동 플랫폼에 우리의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을 맞습니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스마트 운동 시스템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약간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느낌? 이렇게 저는 딱 느낌이 왔는데 네. 실제 그런 건가요? 네, 실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느낌인데요. 이게 조금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최근에 출시가 많이 되어서요. 실내에서 그냥 단순히 페달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경사도와 같은 똑같은 부하를 주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휠이 이제 자동으로 돈다든지 그리고 실제 내가 탔던 것들을 파워라는 단위로 측정을 해서 이 사용자들이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요즘에 시장에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디바이스도 같이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네,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바이스가 계속 새로운 회사에서 그리고 또 중국이나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이 계속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요 스마트 디바이스에 그 대응되는 플랫폼들을 개발하는 것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사서 내 자전거를 거기다 거치를 하고 우리 플랫폼을 연결을 해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남한강변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아주 정말 남한강변을 달리는 듯 뺨치는 듯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어떤 그러니까 버스의 어떤 경험을 우리가 제공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은 맞고 반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반은 설명 필요한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아주 정밀하고 굉장히 리얼리티를 하려면 PC 기반이나 굉장히 고퀄리티의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한동대학교랑 연결을 시작을 해서 이제 GPX 파일이라고 실외에 지도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을 임포트해서 자동으로 도로를 생성해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좀 넓어야 되다 보니까 이걸 모바일 플랫폼으로 좀
이제 디펜던시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한 프로그램보다는 그래도 여기 비슷한데 하지만 모바일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많이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그 공간에 모여서 대회도 하고 기록도 갱신하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뭐 부산에 있다 친다면 서울의 어떤 지역, 경기도의 어떤 유명한 지역을 가보고 싶다 하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내가 그곳을 가보거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실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 자전거를 거치를 하면 네. 거기서 또 제공하는 디폴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텍스트 기반, 숫자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바이스 회사들이 좋은 플랫폼들이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조사들도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보다는 네. 표준 규격에 맞춰 굉장히 싼 디바이스를 많이 제작하고 판매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뭐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우리 디바이스에 맞춰가지고 너희 컨텐츠나 플랫폼을 개발하려면을 할 수 있는 뭐 SDK나 API 이런 거 막 제공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그 디바이스도 표준 프로토콜이 요즘에 많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라든지 ANT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물론 특정하게 어떤 디바이스에서 조금 프로토콜을 조정해줘야 되는 거긴 있지만 특정 프로토콜의 기준에서 맞추면 대부분 모든 디바이스들이 동작하도록 그 제조사들이 통일해서 그 디바이스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조그만 우리 스타트업이 하드웨어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그렇게 없겠군요. 물론입니다. 저도 하드웨어를 예전에 초창기 한번 만든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에 양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컨셉을 잡았던 건 시장에 있는 그리고 시장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자는 기준을 좀 세웠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싶은데, 야 벌써 3년 전에 시작됐던 맞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뭐 밖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네. 실내에서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플랫폼, 우리 같은 시스템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네. 이제는 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네. 대부분 다 밖에 나가면 되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굳이 이걸 실내에서 타겠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많은 제조사들이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장이 다른 영역인 게 보통 요 영역을 니치마켓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요건 일반인 대상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혈적인 라이더, 즉 이제 굉장히 자전거에 몰입해 있고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디바이스를 많이 구매를 합니다. 사실 이 디바이스가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약 1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가격들인데요. 실제 그런 굉장히 열혈적인 라이더 그리고 굉장히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국과 상관없이 뭐 추운 겨울날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 장마 기간 그리고 실외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날들은 대부분 이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훈련 내용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체중 관리를 한다든지 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이 디바이스들은 판매하고 있고 시장도 역시 넓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대표님이 그런 것까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디바이스가 뭐 몇 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다고 보는 게 될까요? 네. 지금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건 한 100만 대 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뭐 1000만 대 이상 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세계적 글로벌 플랫폼 1등 주이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유저수가 500에서 600만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이프트 시장이 약 10분의 1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가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50에서 100만 정도의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주이프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죠?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예, 네, 다 너무 아실 것 유명한 같은데, 프로그램이어서요. 예, 예. 네. 아마 자전거 안 타시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쯔위프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서비스는 하드웨어라기보다는 그 하드웨어 연결해서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네. 같이 타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네, 국내에서도 가장 1위 사업자고 아무 플랫폼이 없을 때 맨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쯔위프트 코리아가 있습니까? 쥐프트 코리아가 현재 철수해고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냥 서비스만 그냥 제공하는 네, 거군요. 글로벌 서비스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쯔위프트도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다면은 우리 서비스가 지금 현재 아까 상태가 베타, 클로즈 베타. 네, 클로즈 베타 끝나고 이제 오픈 베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언제쯤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하신 건가요? 클로즈 베타는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클로즈 베타 모집을 이제 시작을 한 지 이틀 만에 5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제 사실 쥐프트가 해외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고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내가 뭔가 지도를 타고 싶어. 예를 들어 남산에 올라가고 싶어. 이런 맵들은 쥐프트에서 제공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컬라이제이션이 좀 특별한 플랫폼은 이제 국내 시장이나 해당 마켓, 해당 국가에서는 좀 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쯔위프트는 저도 뭐 자전거는 안 타지만 주변에 자전거 사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꾸 자전거를 강요를 당하기도 하고 아, 그러시군요. 같이 타자. 네. 타기 싫어 죽겠는데 쯔위프트 이야기도 막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집에서도 뭐 그걸 돌렸다는 둥. 네네, 맞습니다. 짜증 나던데. 근데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지금 텍톤 스페이스 입장에서 보면 경쟁사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텍톤 스페이스가 쯔위프트를 뭐 바로 따라잡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네,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국내에서는 뭐 동등 내지는 좀 더 이겨야 네. 뭐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쯔위프트를 이길 수 있는 이유? 네. 뭐 경쟁력?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저희가 쥐프트를 이렇게 1대1로 이제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보다 굉장히 개발을 먼저 10년 전부터 먼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운동 전문 선수들이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즐겨하는 플랫폼이고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은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남산에 가고 싶어, 우린 북악스카이에 가고 싶어 하는데 쥐프트에 암만 요청해도 절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가장 많이 되는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유저들 간의 친밀도입니다. 이제 뭐 물론 국내에서도 동호회들끼리 이제 아이디를 통합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쥐프트 컴패니언 같은 앱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해서 같이 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동호회를 지원하거나 쥐프트에서 그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 동호인들이라든지 여러 라이더들 조금 집중 밀착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동호회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라이더들이 정말 선호하는 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를 자동 생성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국내 유저들이 정말 선호하는 맵들을 좀 취향에 맞게 제공을 함으로써 국내 유저들한테 조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딥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든 게 남산, 그리고 한강 순환도로, 그 다음에 분원리, 그 다음에 북악스카이웨이, 그 다음에 그 정도 지금 현재 이제 베타 테스트에서 그 정도를 굉장히 좋아합니까? 네,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스트라바라는 기록을 네네네. 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남산 기록을 서로 갱신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가상으로 그 기록들을 뭐 이제 갱신하게 한다든지 경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 쯔위프트를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네. 쯔위프트 안에는 공식적으로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 기능은 없다. 네. 커뮤니티 기능은 이제 컴패니언이라는 쥐프트 말고 컴패니언이라는 별도 앱을 통해서 이제 그 동호회 기능이 있는데 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앱을 깔아서 네. 흔히 말해서 이제 A라는 뭐 커뮤니티를 만들고 네. 거기에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실내에서 막 자전거를 탔다. 네. 그러면 뭐 계속 기록이 쌓이겠죠, 네. 개인별로. 맞습니다. 그런 거를 서로 배틀을 하기도 하고 뭐, 네. 뭐 이렇게도 하는 만나기도 건가요? 하고 막 그렇게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UX가 조금 불편해서 그 UX들을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국내에서는 뭐 설악 그란폰도니 그런 그란폰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대회들을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뭐 라차나 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거나 훈련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위부터랑 조금 다른 결 혹은 조금 더 현지 밀착형의 컨텐츠를 제공해 줌으로써 유저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클로즈 베타 서비스가 나와 있고 네. 이제 오픈 베타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부분의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오픈 베타에서 빠진 기능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워크아웃,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 자전거 코치들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국가대표 사이클 감독님과 또 어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기능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추가해서 지금 같이 제공할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네. 유료 서비스 하는 분들에게만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하튼 우리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VR 기반일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모바일에서 네.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앞에 놔두고 네.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분원일을 갔다. 네. 실감이 납니까? 사실은 스마트폰도 있고 저는 이제 태블릿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제 그 화면이나 주는 비주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TV를 연결해서 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분원리의 실제적인 고도, 그다음에 높이, 그다음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느낌들은 사실은 동일하게 구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비주얼적인 부분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TV에 연결하거나 테더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으면 훨씬 더 실감 있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으로서의 의문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네.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트레이닝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네. 분원일을 가기로 했는데 맞습니다. 네. 가상으로 한번 타보고 네. 미리 한번 대비하자. 네, 몸 좀 올리자. 네. 약간 그런 목적이 아직은 라차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위프트도 약간 그런 건가요? 주이프트는 사실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맵이 제공되지 않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이프트는 대부분 뭐 뉴욕, 일본, 그 다음에 뭐 그런 글로벌 큰 대도시의 중심들에 있는 맵들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 대도시에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국내 유저가 저기부터 깔고 뉴욕에 뭐 다리를 건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자전거를 네, 받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네. 여하튼 로컬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코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일단 그 부분을 파고든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네. 빨리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도 우리가 가지고 네, 있다.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고 3D 이제 자동 생성 맵이라는 걸 또 갖고 있고요. 국내 시장이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사실은 대만과 일본 시장에 같이 지금 근처 아시아 국가에 같이 차례차례 런칭할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아까 우리는 원래 메타버스, 뭐 VR, AR 전문가들이 모여 있던 곳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아까 뭐 3D 어떻게 보면 지도를 생성하는 거는 한동대하고 제휴를 해서 좀 한다. 한동대에서는 같이 R&D를 R&D를 했던 했던 거고요. 거고. 실제 제작 자체는 내부에서 다 하고 그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뭐 강점은 뭐 개발 인력에 있습니까? 네, 뭐 저희가 사실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을 새로 꾸리고 뭐 개발자도 충원하고 그다음에 뭐 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단점이나 강점일 수가 있는데 기존의 메타버스 VR 컨텐츠를 만든 개발팀, 디자인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 팀들이 신생팀들이 아니라 몇 년에 이제 숙련된 그런 개발팀과 디자인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퀄리티의 결과물들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3D 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원리 말고 또 다른 어떤 뭐 양평 쪽에 네. 어디 우리가 했다. 네, 팔당이나 뭐 이런. 네, 그럼 네. 우리가 빨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지도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지도, 뭐 10km 정도 지도를 생성을 할 때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한 2, 3주 정도 되면은 지도를 생성할 수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3D 스캐닝하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저희도 이제 100km 정도의 도로들도 한 달 이내에 만들 수 있는 기술들도 또 R&D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드론을 통해서 그걸 찍어서 준다면 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네. 실제 도로에 맞게끔 실제 도로인 것처럼 네, 우리가 실제 도로인 것처럼 내부에 개선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오브젝트들도 자동으로 배치하고 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갖고 네.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을 좀 그러니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작은 화면에서는 그게 굴곡이나 이런 걸 느끼기는 쉽지는 않고 실제로 몸으로 그냥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그죠? 다리로 느껴진다. 네, 다리로 느껴진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달릴 때, 여기 이 지점 가면 오르막이다. 네. 내가 이런 걸 충분히 연습을 하고,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분원리에 딱 가면은 그게 사전에 좀 네. 힘을 비축했다가 그 구간을 통과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 개발자분이 한 분이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팔당맵을 만들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개발자분이 팔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R&D하고 가상으로 타봤는데 저희 회사에서 야유회를 팔당 자전거 라이딩으로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개발자분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네. 굉장히 많이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이게 과연 유효한 이제 그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메타버스네요, 들었었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그래도 우려가 그래도 이게 좀 시장이 좀 너무 작지 않나? 네. 아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내 시장도 좀 코로나 이후에 약간 위축돼 있는 느낌. 그러니까 위축된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 다 야외로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신뢰가 줄어들지 않을까? 네. 물론 뭐 열혈 우리 아까 말씀 네. 연습하려고 하는 수요는 단단하게 있겠지만 네.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좀 돈을 벌기에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짝 이제 약간 좀 불안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글로벌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실제로 글로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로컬라이제이션에 특화된 맵들을 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훨씬 큰 일본, 대만 이런 쪽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이제 기반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할 거야가 아니라 그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동호회라든가 가장 큰 자전거 사이클 커뮤니티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맵을 가장 선호하고 어디를 가장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지 규격에 맞춰서 만드는 작업들이 좀 큰 우선순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건 네. 시장이 좁은 대신에 네. 경쟁자는 또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B2B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 그리고 이제 큰 공룡들이 많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치열한 경쟁들 하고 있는데 시장이 넓은 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약간 작은 시장에서 먼저 그 선점하거나 작은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는 뭐 G프트는 이미 들어와서 매니아사에서는 다 쓰고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있고 네. 또 우리가 비슷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비슷한 서비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네, 마시고 얍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비슷한 앱들이 출시했는데 대부분 미국의 펠로톤 모델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즉 디바이스를 판매하지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제 결국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용 스마트 디바이스는 사용할 수 없고 우리 디바이스만 사용해야 돼. 전용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네, 된다. 네, 전용 디바이스 그리고 대부분 할부 36개월, 뭐 48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금융 파이낸셜 형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들에게 어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열혈 매니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은 이미 코로나 끝나면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운동도 분석해주고 실제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게 해주고
그리고 실제 전문 사이클리스트나 실제 저희 국가대표도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 국가대표들도 자기 훈련 코스나 경기 코스들을 새로 타볼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들을 매칭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이 어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은 아까 오픈 베타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돈 안 받고 지금 이제 서비스하고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돈을 어떻게 벌 계획입니까? 네, 저희들 이제 뭐 많이 하듯이 구독제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구독제 모델도 저희들이 좀 실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클로즈 베타 할 때는 이틀 만에 한 500명들이 지원했는데 실제 이걸 돈을 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빠른 사용자들이 돈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보다는 좀 낮은 혹은 반값 정도의 구독 모델을 한다면 비슷한 그 유저들, 예를 들어서 주이프트를 쓰는 그 유저들이 비슷한 기능을 유저한테 이제 제공을 한다면 안 바꿀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인터뷰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팀은 7년이 넘은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자 4명, 그리고 디자이너 3명, 그다음에 마케터 전문 인력 1명, 그다음에 기획 인력 2명, 그리고 경영 인력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뭐 외부에 일을 하려고 하다 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일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려고 우리가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투자자 분들이 뭐 7년이 넘었다는 거는 어떻게든 뭔가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버티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어떤 컨텐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제작하는 일 네. 이런 것들을 수익을 하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전거 관련된 맞습니다. 이걸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받지 않으면 데스밸리에 됐을 때 투자를 받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클로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흑자인가요? 이미 저희들? 작년에 저희가 요 라차 플랫폼만 집중하느라고 네네. 용역을 좀 안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랬더니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흑자였습니다. 계속 흑자이셨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라차 플랫폼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네. 뭐 조금씩 그래도 우리가 그렇죠. 조금씩, 돈을 까먹는 구조입니다. 돈을 까먹는 구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뭐 고객한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든 아니면 뭐 투자자분들이 네네. 이제 저희들을 믿고 투자해 주셔서 네. 여기에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습니다.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오늘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네, 이거 뭐 들으셨겠지만 네, 뭐 탄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VR AR 팀이고 근데 그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저희 뭐 자전거 관련된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는 아마 다른 프로젝트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맞습니다. 건데 네.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네.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연락 않을까 주십시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경기 창조경제기술센터에서 창업도약 패키지라는 프로젝트를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KT 융합기술원이라는 곳과 같이 콜라보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예. 그곳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저희와 함께 개발을 해보고자 이제 연락을 주셔갖고 네네. 저희들이 아바타 시스템 만드는데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런 인연으로 해서 네. KT랑 일을 하다가 물론 이제 경기창조경제센터가 KT랑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같이 지금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렸더니 또 이런 좋은 기회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창업도약 패키지가 자금 지원이 꽤 짭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고 뭔가 실제적으로 막 도움이 됐던 게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자금 지원도 자금 지원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뭐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외 전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네. 좀 많이 어레인지 해주시고 많이 네네.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몰랐던 정보들, 사실 대표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하나하나씩 어플라이하기 어려운데 그걸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사실 초기 기업이라든지 실제 외부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은 경기창조기술센터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그럼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희가 바르셀로나 갔었었고요. 바르셀로나 갔다 네,
스마트 엑스포에 전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에 갔던 이유는 유럽이 자전거 인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언제 출시되냐? 예. 드리프트랑 다른 게 뭐냐? 네. 똑같은 질문에서 지금 대표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많이 우리가 나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네.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엄청 절실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라차 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선점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라차 플랫폼을 개발하기 몰입하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투자자분들에게 리턴을 해드릴 거고요. 투자자분들 중에 분명히 자전거 매니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전거 매니아들 중에 G프트에서 목말랐던 부분들을 저희 텍톤의 라차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저희와 함께 협업해서 국내에서도 정말 걸출한 실내 운동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분들이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그 라차라고 하는 서비스, 텍톤 스페이스의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강력한 경쟁자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아마 이 인터뷰를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투자자 중에도 뭐 테니스도 치시고 골프 치시고 그 중에 또 자전거 많이 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자전거에 관심이 있으신, 이미 아마 드리프트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리를 저으면서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나중에 직접 한번 우리 대표님 만나 뵙고 라차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